할게요. MBS라는 상품 할 거예요. 우리 아마 강의 노트는 한 장 더 넘어갑니다. 44페이지가 보면 있을 거예요. 44페이지. 자, 일단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뭐냐?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보니까 이거 한 적이 있다, 그죠? 자, 다시 저당 유동화 흐름 다시 볼게요. 자, 맨 먼저 첫 번째 누가 있으면 저당 유동화에서 차입자 있어야 되죠? 차입자가. 차입자가 있으면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저당 유동화. 누가 있어야 돼요? 1차 대출기간. 그 다음요. 2차죠, 그죠? 근데 이때 채권 발행은 누가 합니까? 1차, 2차 둘 다 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 여기서 요걸 발행 기간 써가지고 이 속에 1차, 2차가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투자자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근데 분명히 MBS라는 상품은 다시 그 속에 보니까 크게 네 가지 상품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MBB가 있어요. MBB가. 두 번째 MPTS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말입니다. MPT 이 말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가 붙어. B가. 그러니까 MPT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 있어요? 요 두 개 합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CMO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MBS라는 상품을 다시 구분한 크게 네 가지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 이 전체를 뭐 분필로 보듯이 보니까 노란 게 그다음에 빨간 거 있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MBS 상품 속에 크게 네 개의 상품이 있는데 요 네 개에 대한 상품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보죠. 이제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분명히 저당 설정하죠. 설정된 금액이 뭐냐? 저당 권액입니다. 그런데 발행기관들은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뭘 발행합니까? 채권이죠. 채권액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정상에서 발행기관들이 돈을 1000억이란 돈을 빌려줬다 할게요. 요걸 가지고 똑같이 뭐 채권도 현재 1000억이란 채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게 똑같은 조건이 된다 할게요.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MBS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 입장인가 하면요. 얘 입장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얘가 분명히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했지만 얘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요거 두 개 아닙니까? 투자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라고. MBB는요. 얘가 은행에 저축했다라고 생각하고. 자, 보세요. 우리 은행에 저축하면 이 은행들은 얘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이게 전부 다 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행들은 반드시 갚아주는 거지. 그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비슷한 게 뭐냐? 이게 MBB예요. 반대로 MPTS는 얘가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주식 샀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잘못하면 얘는 손해볼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MPTB는 뭔가 하면 원금 보장형 펀드 있죠. 이걸 샀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가볼게요. 이제 이 말입니다. 현재 발행 기관들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 차입자가 이 돈을 갚지 못한대요.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여기 있는 MBB는 그래도 발행 기관들은 투자자한테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 이자를 꼭 갚아준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MPTS는 뭐냐? 이게 MPTS예요. 얘가 갚는 금액까지만 내가 갚아주고 네가 갚지 못하면 나도 너한테 갚지 않겠다라고 설명되어진 경우는 이게 다른 말로 MPTS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투자자는 때에 따라서 원금 이자에 대해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MPTB는요. 비록 얘가 돈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발행기관들은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원금만큼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자까지는 내가 장담하지 못하겠다라고 설명된 게 MPTB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보니까 요거 두 개 짬뽕한 게 누구예요? 요거지, 그지?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밑에 있는 CMO라는 것은 MPTB가 갖고 있는 약간 단점이 있어요.
얘 갖고 있는 성격은 그대로 성기합니다. 가져가지만 약간은 수정 보완한 게 누구냐고 이게 CMO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 이거 따질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다른 거 없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위험과 권리가 있으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전체는 항상 싸움 대체 뭔가 원검 이자에 대해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책임질래 하는 문제가. 자, MBB는 결국은 반드시 얘 입장에 원검 이자 보장되는 거지. 되면 결국은 이 위험은 누가 떠안는 겁니까? 얘가 모든 힘을 떠안겠다는 소리지. 그죠? 거꾸로 MPTS라는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얘가 때에 따라서 손해볼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위험 자체가 투자자가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MPTB는 보니까 원검만큼은 반드시 얘가 보장해 주겠대. 그럼 결국은 원검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위험 자체를 갖다가 발행견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 거꾸로 이자 부분은 뭐 있습니까? 때에 따라 손해볼 수 있다, 그죠? 이자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가 결국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좀 볼 게 있습니다. 우리 가끔 책들 보니까 지분형 MBS, 채권형 MBS 이런 말 쓰거든요. 쓰는데, 자, 먼저 우리 MBS가 여기 복수아닙니까? 이걸 구분한 두 개 있어요. 복수니까 정권들인데 이걸 단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본드란 말이 있어요. 요때 이게 뭐냐? 이게 지분. 이 본드가 뭐냐? 이게 채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지분이냐 채권 물었을 때 끝에 있는 요 말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 사실은요. 요 말이. 그래서 원래 MBB는 모기지 100본드인데 자, 이게 채권이라면 채권. 자, 항상 보는 게 누구 입장인가 하면 결국은 얘 입장이야. 얘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어지면 이건 채권이지. 그죠? 우리 채권과 지분 차이 이 말 아닙니까? 원금 이자가 반드시 보장되면 채권. 때에 따라 손해보면 이건 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MBB는 투자자가 반드시 원금 이자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채권형 MBS 쓴다고. MBB 대신. 자, 반대로 MPTS를 보니까 얘는 때에 따라 손해보고 이익 볼 수 있죠. 이런 게 뭐냐? 지분 아닙니까? 또 얘 끝에 보면 S나 있죠?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면 지분형 MBS라는 용어 쓴다고요. 마지막 MPTB는요, MPTB. 자, 요거는 보니까 원금은 뭐예요? 반드시 보장되는 거지. 보장되어진다. 이건 채권이지. 이자 부분은 손해볼 수 있죠? 이건 지분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 지분, 혼합형.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어떤 책들은 혼합형 MBS라 말씀합니다. 자동 밑에 있는 CM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보니까 권리가 없는 위험은 없어요.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위험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과연 이런 위험 자체가 있으면 그 반대 거꾸로 권리가 있는데 이때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어서 봐보자고. 자, 어쨌든 현재 이 속에 보니까 위험이란 건 딱 두 개 아닙니까? 원금과 이자에 대한 위험이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원금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요 1000억이라는 게 결국 이게 원금 아닙니까? 이 1000억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지. 여기서. 이게 누군데? 저당권 얘기죠. 그래서 원금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뭐 있습니까? 저당권 보유권, 저당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자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무슨 권리가 있는가 하면요. 원리금 수취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이거 한 적이 있죠.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조기 상환은 결국 뭐 있습니까? 중간에, 대출 기간 중간에 원금이 돌아옴에 따라서 누가 손해본 겁니까?
그럼 결국은 생각해보세요. 자, 원금 들어왔으면 저기 대출은 손해 없는 거 아닙니까? 응? 중간에 원금, 남아있는 잔금이 몽땅 다 상환되면 전혀 위험 없잖아요. 은행들은. 그렇지, 그지? 이자, 남아있는 기간 이자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란 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여기에 조기 상환위험이라고. 그래서 이게 의미의 그 말이에요. 얘는 결국은 조기 상환되어진 데 따라 결국 뭐 있습니까?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기 상환 위험 때문에 은행들을 보통 뭘 받습니까? 위약금 부과시키지. 그죠? 그럼 실제 이제 시험을 뭘 내냐? 요거 냅니다. 요러한 걸 누가 갖고 있을까? 문항의 문제가. 항상 뭐 있으면 위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가보자고 이제. MBB는 현재 뭐 있습니까? 원금에 대한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발행기한이죠.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이래 쓴다고요. 저당권 보유권 또는 저당권 소유권은 발행기한이 갖고 있다 쓴다고요. 한 번 더. MPTS. MPTS는 결국은 원금에 대한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투자자지.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MPTS는 저당권 보유권, 저당권 소유권은 투자자가 갖고 있다 쓰는 거예요. 다시 MPTB. MPTB는 원금에 대한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저기 있는 저당권은 발행기간 갖고 있다 쓰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자, MBB는 이자에 대한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MBB 이자에 대한 위험은요? 발행기한이죠. 결국은 이 말은 다른 말을 쓴다면 원리금 수취권 또는 조기 상환 위험은 발행기한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MPTS는 이자가 투자자지. 자동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갖고 있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 아시면 돼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결국 이 말 아닙니까? MBB는 좀 이따 하겠지만 만약에 MBB는요. 나왔을 때 뭐가 어떤 게 투자자가 갖고 있다 쓰지. 투자자 MBB에서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모든 건 권리든 수익이든 위험이든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발행기간 써야 돼요. 거꾸로 MPTS는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전부 다 투자자가 가져야지 발행기한이 뭘 갖고 있지. 쓰는 순간 다 틀린다고. 그렇지만 MPTB는 분산되지.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고, 이제. 자, 우리 아무고 강의 높이 있는 말이 이거예요. 발행기관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가. 있는데, MBB는 몽땅 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러한 모든 걸린 점 뭐 있으면 이해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MBB 나왔을 때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쓰는 순간 틀린 거라고. 거꾸로 MPTS는 보니까요. MPTS는 모든 걸 누가 책임집니까? 예, 투자자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22번 문제부터 시작하자고. 투자자, 소유권 없다. 이 말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 투자자가 소유권이 없다 이 말이잖아. 다 빼면 이 말은 이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발행기한 갖고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오케이, MPTS 이렇게 한다고. 아, MBB 말 잘못했어. MBB. 자, 그 다음에 24번 가볼까? 24번은 보니까 물론 거기 현재 뭐 지분형이면 당연히 이건 지분은 뭐 있고 떼스 붙어야 되지. 그죠? 채권형은 본드의 B. 근데 그 어디에 뭐 있습니까? 위험을 투자자 갖고 있대. 자동 뭐 이건 MPTS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쉽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금융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 내용.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게 금융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여튼 이게 뭔지 모르지만 답은 찾더라고요.
다시 볼게요, 이제. 그래서 그 개념 아시고 다시 볼게요. 자, 요 두 개 짬뽕한 게 누구냐? 이게 M, P, T 뭐요? B. 요걸 수정 보완한 게 CMO랍니다. 얘는 분명히 위험이 분산되겠죠. 되는데 원검, 즉 저당권은 뭐 있습니까? 발행자 갖고 있어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원리금 수취권과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이 있어요. 요건 당연히 투자자 갖고 있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아마 이제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 이렇지 않습니다. MPT에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오던 게는 뭐 마지막 시간 콜방어 설명하겠지만 콜방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MPT에서만이 콜방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할게요. 하는데 요 개념 아시고요. 두 번째, 얘는 절대 초과 담보 안 된다는 의미를 아시라고요. 초과 담보 안 된다 같은 말이 뭐냐? 저당 권액과 채권액. 네, 저당 권액과 채권액입니다. 채권액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 뭐냐? 자산 크기 변화 없습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변화가 없더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요. 나머지 있는 얘를 뺀 나머지 요 세 놈은요. 분명히 콜방어 해야 돼. 그럼 자산 크기 변화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 결국은 초과 담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잠시 요거부터 볼게요. 이제 여러분 같으면 있죠. 채권 수익이 똑같다면 세 개 다 채권 수익이 똑같다면 어떤 채권 사겠습니까? MBB 사겠죠. 그죠? MBB. 반드시 이건 원금 이자 보장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안정성을 갖고 있는 누구냐? MBB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요 세 개 중에 뭐 위험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얘 입장에서? 뭐 얘가 수익이 제일 높겠지. MPT에서 최고 수익이 제일 높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꾸로 MBB는 결국 뭐 있으면 위험이 가장 적다서 수익이 가장 낮다고. 그런데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MBB는 자, 다시 볼게요. 자, 얘가 채권 살 때 얘 보고 삽니까? 요거 보고 사겠습니까? 발행계 모든 걸 책임지는 거지. 근데 MPT에서는 결국은 얘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가 중요해? 이 담보했던 얘가 신용평가가 좋으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MBB는 요걸 시험 내는 거예요. 채권 발행할 때 발행 시에 자신의 신용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자신의 신용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MBB야.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차입자는 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입자가 결국 뭐 있으면 돈을 갚지 못해서 무조건 뭐 있으면 갚아줄 의무가 있으니까. 자, 그런 개념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요. 지금부터 요거 설명할 거면 이제 요거 설명할 거예요. 초과 담보란 말 뜻이 뭐냐 설명할 건데. 자, 다시 볼게요. 이 말입니다. 아마 1000억이란 돈을 빌려주었단 말은 분명히 한 명한테 빌려준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많은 차입자 중에 모두가 돈을 다 갚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중에 몇몇 분명히 뭐 있으면 돈을 갚지 못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 있으면 얘 입장에 보니까 돈을 갚지 못한 결과 불량부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불량부채를 최대 20% 정도 있을 걸 분명히 가정합니다. 한다면 자, MBB 같은 건 결국은 저당권이 1000억이니까 똑같이 1000억이라는 채권을 발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어쨌든 얘는 무조건 반드시 이 금액만큼 원금 이자를 갚아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 들어온 금액은 20%만큼 불량부채 빠진 거예요. 즉 200억 정도면 벌써
부정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천억이란 저당 설정이 20%를 불량부채 발생했으니까. 근데 이걸 이 돈을 반드시 갚아줄 의무가 있으니까 발행자는 자기 어떤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꺼지면서 갚아줄 수밖에 없다, 이걸. 그럼 결국은 뭐 있습니까? 발행자들은 이것만큼 자기 위험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위험이 크다 보니 할 수 없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저당권액을 동일한 금액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750억 이렇게 발행한다고요. 그러면 굳이 뭐 있습니까? 이 중에서 불량부채 있다더라도 굳이 자기 수중인 돈을 꺼지내지 않고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초과 담보가 된다 이거예요. 750억보다 결국은 담보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걸 뭐 있으면 자산 크기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건 자산이 버는 얘 입장에서는 커진 겁니까? 감소한 거예요. 응? 돈 얼마 빌려줬어? 그건 1,000억 자산 감소했지. 채권 발행해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250억이 감소한 거지. 그죠? 근데 MPTS는 아닙니까? 네가 갚는 금액까지만 갚아주고 갚지 않는다 안 갚는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때 얘가 1,000억이란 돈을 빌려주었으면 채권 발행할 때 얘보다 더 적은 금액 발행할 필요 있습니까? 이제?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MPTS는 결국은 저당권액과 채권액이 같다 해서 이게 초과 담보 필요 없단 말 뜻이야. 자, 같은 말이 뭐냐? 저당 1,000억을 빌려준 만큼 자산이 1,000억 감소했지만 똑같은 금액만큼 뭐 있어? 채권 발행했으니까 원금 돌아왔죠. 그죠? 호랑 결과에는 자산 변화가 없다는 말 뜻이에요. 밑에 있는 MPTB는 원금만큼 반드시 보장해 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속에 분명히 불량부채 있다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얘는 채권 발행할 때 이 정도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요. 금액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여튼 얘만 MPTS만이 결국 뭐 있습니까? 예, 초과 담보 필요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있는 보니까 CMO라는 게 아마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CMO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하는데 요렇게 일단 요렇게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그럼 제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입자가 있죠. 그 다음 이 발행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행기간. 그 다음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순서가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여기 저당 잡죠. 여기 채권 발행하죠. 그죠? 자, 이때 보니까 국민은행이 저당 잡았던 물건, 이런 물건이 있어. 차입자가 30억이란 돈을 30억 빌려간답니다. 이때 보니까 얘가 30년간 빌려가고, 예, 갚는 조건이 매년마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국민은행을 보니까 이렇게 빌려간 사람이 딱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옆 비슷한 게 보니까 예, 이렇게 빌려간 사람이 총 10명이 돈을 빌려갔대.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10명을 다 묶는 거 이렇게. 묶으면 결국 뭐 전체금이 얼마요? 300억 되겠지. 그죠? 성격이 비슷한 저당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같이 묶었어. 그래서 묶으면 총 이게 300억 됩니다. 이런 묶음을 말하냐? 이걸 다른 말로 우린 풀, 이런 풀.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런 풀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 다만 뭘 묶은 거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 저당 풀이라는 용어 씁니다. 그래서 저당 풀은 성격이 유사한 저당을 묶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저당 잡았죠. 그죠? 채권 발행해야 되지. 그죠? 똑같은 채권 발행할게. 자, 30억짜리 30년 동안 예? 요 채권을 똑같이 매년마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일단 이런 채권이 보니까 총 10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크잖아 이거. 그래서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채권, B 채권, C 채권, D 이렇게 E까지 총 5채권 쪼갰어. 그래서 한 개는 4억짜리 5억, 6억, 7억, 8억 총 30억이죠. 그래서 각각마다 채권이 총 10개씩 있으면 총 300억 될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자 이때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MBB와 MPTS하고 MPTB입니다. 이 세 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얘들은 보니까 전부 다 있죠. 발행된 금액은 달라지지만 몽땅 다 만기는 똑같아.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발행기간 다 똑같습니다. 같고 A 채권이 고정금리면 몽땅 다 금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똑같은 만기와 똑같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우리 차입, 원래 이 채권이 이거죠. 얘가 돈을 갚아야만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저당 잡았던 상환 기간보다 짧은 채권 발행한다. 이게 말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요 돈을 갚아면 갚아준다고. 결국은 얘보다 짧은 채권 발행 못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채권 살 사람 있습니까? 30년짜리 채권. 있겠냐고.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이런 장기 채권이 발행되면요. 가장 큰 단점,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 연기금, 보험회사, 얘들만 주고 장사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결과 채권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 이게 CMO란 게 CMO. 자, 똑같이 해볼게. 30년짜리 30억짜리가 있는데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이에요. 여기 현재 뭐 있습니까? 10명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갔대요.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이제 채권을 똑같이 발행합니다. 하는데 30년짜리 채권을 발행하는데 똑같이 뭐 있습니까? 이런 채권 10개 있어요. 이때 얘도 발행한 채권이 쪼개는데 A, B, C, D, G 이렇게 총 5개 있습니다. 있는데 4억짜리 5억, 6억, 7억, 8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약간 차이가 있어요. A 채권은 5년 만기야. 1년부터 5년까지 매년마다 원금 이자 주고 5년 만기 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B 채권은요, 5년까지 이자 주고 6년부터 10년까지 원금 이자 주는 거야. C 채권은 뭐 이건 자기 정하기 나름인데요. 뭐 4년부터 10년까지 이자 주고 11년부터 20년까지 원금 이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채권은요, 11년부터 20년까지 이자 주고요, 21년부터 30년까지 뭘 주냐? 원금 이자 주는 거예요. CM은 무조건 마지막 채권 이름은 전부 다 G 채권입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얘는 만기 시에 일시불로 원금과 이자를 한 방에 다 주는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CMO예요. 구분됩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 더 할게, 하나 더. 요게 A 채권이 고정금리면 B는 변동할 수 있어. C는 고정하다가 변동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게 CMO입니다. 그 얘하고 얘가 무슨 차이 있습니까? 응? 첫 번째, 얘는 몽땅 다 만기 다 똑같지. 얘는 만기 여러 개 있지. 우리 만기 상환 기간, 만기 구조를 뭐라냐? 영어로 트렌치. 트렌치는 우리 보통 방공호 참호죠. 이렇게 생각합니까? 방공호가? 그죠? 5년 만기 되니까 A 채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10년 전 B 나간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트렌치란 말을 가지고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상환, 만기 상환 구조 또는 같은 말이 뭐냐? 계층. 계층을 쓴다고. 자, 다시. 얘는 만기가 전부 한 개지? 다 똑같지? 한 개지, 한 개? 만기 똑같잖아, 한 개. 그래서 이걸 보통 말해, 이걸 전체를 묶고 뭐라고 합니까? 단계층이에요, 이게. 단계층 채권 쓴다고. 얘는 보세요. 만기가 여러 개 있지, 여러 개.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책에 있지만 이 뭐랍니까? CM을 뭐라 써놨습니까? 이래 써놨지. 그죠? 다계층 채권 써놨을 거 분명히. 요 차이요. 그러면 이제는 뭐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내가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할 수 있지. 그죠? 다양한 만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이런 짧은 거, 긴 거, 중간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결과 결국 뭐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꼭 아실 건 트렌치란 말이 이겁니다. 만기에 만기. 만기 구조를 말합니다. 하는데 이때 뭐 트렌치를 보니까 짧은 것도 긴 것도 있어 분명히 다양한 구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대충 구분될 거예요, 분명히. 왜 저기 있는 세 개를 가지고 뭐 있습니까? 단계층은 그 이유 아시고, 그러니까 만기가 다 똑같고 이자 다 똑같은 거야. 근데 CM은 각각에 있는 트렌치 만기 구조마다 뭐 있습니까? 적용될 수 있는 이율 제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설명드릴게요, 이제. 자, 강의 노트 보니까요. CMO. 자, CM 보니까 44페이지요. 혼합형이 뭔지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했던 이거요. 얘가 분명히 단점이 있잖아. 똑같은 둘러서 같은 성격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이 단점이에요. 너무나 만기가 길다는 거예요. 그 단점을 번역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 밑에 있는 CM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 보겠습니다. CM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기억에 트렌치 형태로 발행된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 있죠? 이 말이 뭔지 알겠죠? 채권 만기 상황도 달라지고 또 각각 있는 채권마다 뭐 있습니까? 이자율이 좀 달라지겠죠? 자, 동그라미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트렌치는 동일한 만기와 동일한 이자가 적용되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CM은 절대 A 채권, B 채권 안 써. 이제 용어 자체가 A 트렌치, B 트렌치, C 트렌치예요. 이 트렌치 수는 자기 정하기 나름이에요. 2개 만들면 뭐야? A, G 채권이지. 10개 만들면 A부터 쭉 가서 마지막 G 채권입니다. 항상 마지막 채권 이름이고요.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 조건이 있을 때 이게 채권 이름이라고. 자, 그러면요. 설명할게 이제 동일 트렌치. 자, 아까 보니 우리 각 트렌치마다 채권 10개씩 있었지. 그죠? 조건이. 그러면 A 트렌치 채권 10개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 10명은 10개는 만기 같지. 이자 같지.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트렌치는 다른 만기 구조와 다른 이자 쓴다 했지. 그죠? 자, 다시 보세요. A와 B는 다른 트렌치지. 만기 다르지. 이자 다르지. 그죠? 말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다시. 아까 설명했어. 우리 일반적으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채권은 잡았던 저당이 갚아야만 얘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절대 저당 상환 기간보다 짧은 채권을 만들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여기 있는 CM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 상환이 30년이면 얘보다 더 긴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다른 트렌치는 얘보다 짧은 거 발행되지. 그죠? 30년보다 분명히 짧은 거 좀 낫잖아요, 이렇게. 그게 디귿번이에요. 그거까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거까지만.
콜방어.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드리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 콜방어 내용을 알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MPTS만 콜방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단지 제가 콜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자, 우리 콜이 뭐요? 요거하고 콜 옵션이 있어요. 방어만 설명할게. 괜히 깊이서 한 것 같아. 자, 일단 콜 방어. 오는 걸, 콜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걸 내가 막는다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 저기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자, 봐볼게, 이제. 이게 콜 방어야.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세요. 저당 잡았던 조건이 있죠. 얘가 30년 동안 매년마다 원금이익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여기다 채권을 똑같이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경과되니까 매년 원금이익을 갚았다고요. 이때 남아있는 잔금이 대충 20억이 남아있다 할게요. 차입자 입장에서. 자, 물론 얘도 현재 이 10년간 매년마다 원금 받은 거예요. 자, 이때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차입자 이 원금을 갚을 능력이 생기네. 그래서 몽땅 다 이걸 발행해 갚는 거예요. 갚으면 이 발행 기간들도 투자자한테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매년마다 원금이자를 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금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남아있는 기간 이자 발생 능력이 얘가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지? 원금을 몽땅 다 갚는단 말이야. 누구한테? 그러면 이 투자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 똑같은 건 조기 상환율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채권 사가지고 매년마다 원금이자를 어떻게 쓰겠다 그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있는데 10년 되니까 원금이 몽땅 들어오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기 어떤 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렇게 되어진다. 얘가 분명히 손해보게 돼 있다고. 그러면 콜방은 뭐냐? 얘가 이렇게 넘겨주지. 주면 오는 걸 내가 막아버리는 거야. 난 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고 네가 약속한 날짜 꼬박꼬박 원금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콜방어야. 아니 당연히 이자 받아야지. 응? 원금 나한테 일시불 주지 말고 그 약속한 날짜에 그 날짜에 원금 이자 꼭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콜방어예요. 그러면 보세요. MBB는 반드시 기본 조건은 뭐 있습니까? 약속한 날짜에 원금 이자 꼭 주게 돼 있지. MBB가. 그럼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이게 약속한 날짜에 원금 이자를 꼭 받게 돼 있다고. 이게 자동 콜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MPTS는요? 갚는 즉시 갚아줄 거 아닙니까? MPTS가. 그러면 네가 안 갚으면 다 안 갚는다는 거예요. 이 콜방어 되겠냐고. 응? 아니, 얘가 갚으면 갚아주고, 예, 도망가면 나도 도망간다는 거야. 속된 말로. 콜방어 자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에 CMO, 보세요. CMO. 우리 통상적으로 있죠. 시간이 경과되면 보통 금리가 보통 떨어지거든요, 이게. 일반 시중금리가. 그 조기상이 보통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채권이 있으면요. 이런 것들 채권 산다면 A, B, C, D, G 중에 어떤 거 사겠습니까? 만약 콜방 안 된대. 콜방 안 된다 이 말은 뭐였습니까? 때에 따라 원금만 받을 수 있어. 그지? 짧은 거 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안 살 것 사람들이 전부 다 콜방 안 되면 왜 대부분 금리는 계속 떨어지겠네 이게. 떨어지면 조만간 뭐 조기 상환 다 한다면 사람들이. 그럼 결국은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이거 안 사고 몽땅 다 앞에 요거만 살 거 아니야. 그 뒤에 있는 게 쓸모가 없는 거 아니고? 그죠? 만들어 놨지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점 때문에 얘들 반드시 뭐 밑에 있는 장기 채권이 있지. 얘들 항상 콜방을 해준다고. 콜방 해주겠다는 거야. 무조건 네가 조기 상환해도 얘가 돈을 갚아도 나는 네가 약속한 날짜 그 날짜에 꼬박꼬박 원금이자 준다는 거야. 그래야만 결국 얘는 그만큼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긴 장기 채권 분이 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 의미가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딴 거 없지. MPTS만 콜방 안 되면 끝이야, 이게. 뭐 설명은 주겠지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봤으면 이제 자, 요거 하나 가지 정리해보자고, 이제. 아마 우리 시험에 요거 나오겠죠? 같이 묶어 보셔야 돼, 이제. 자, 다시 저당 요동화 흐름.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차입자, 그 다음에 1차 대출기간, 그 다음에 2차 대출기간, 그 다음요. 투자자, 저당 설정하고 채권 등이 발행되겠다, 그죠? 이때 보니까 여기서 저당이 설정될 것이고 여기 뭐 채권이 발행될 건데 자, 이때 우리 채권이 분명히 3개 있었잖아. 그죠? 첫 번째 MBS 담보가 뭐지? 주택. 그 다음에 CMBS 담보가 뭐요? 상업. ABS 담보가 뭐요? 오케이, 자산. 자, 이때 MBS는 다시 채권이 좀 구분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발행기간이 갖고 있는 거,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기간 갖고 있는 거 누구? 그 다음에 투자자는요? MPTS, 그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요거 2개 짬뽕 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게 MPTBG. 그 다음에 이렇게 알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 와서 요것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지? 따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 전체를 같이 묶어서 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예, 우리 문제 좀 한두 개 풉니다. 문제. 25번부터 갑니다. 25번. MPTS는 콜 방어할 수 없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네, 초과 담보 요구지지 않고, 잠시 부외 검증은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이런 부외 검증 잠시만요. 지분형은 부외 검증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 지분형 뭐 있습니까? MPTS하고 CM 요 2개 CM. 지금 그 시험 한 번 낸 적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부외 검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 이외 부채야. 장부 이외 부채. 장부 이외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상 없는 부채가 있어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외 검증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CM은 있지. 그 다음에 소유권 물었지, 소유권. 저당권,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발행자지. 자, 그 다음에 29번 가볼게. CM은 이체정권 우리 영어로 보세요. MPTS야. TS와 MBB나 있지. 둘 다 승격갖고 있죠. 죠? 있다. 자, 31번 가볼게. 이런 걸 장난치거든, 31번. CM은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 이자율은 다른 거, 같은 거. 네? 아니, 보세요. 자. 참 어렵다죠? 자, 의미 이거요. 트렌치마다. 트렌치마다 있어. 이 말 뭐예요? A 트렌치별 안 맞습니까? 트렌치별? 트렌치별로는 이렇게 나눠져. 그거요. 네. 하여튼 A와 B, C의 네, 여기 트렌치별입니까? 그러니까 A, B, C 트렌치는 각각마다 뭐 있으면 이자율은요? 다르지?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별 안 맞는가? 별은 이 A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A, B, C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ABC 구분된 게 구분된 거지? 별 맞죠? 그런데 아까 했지만 여기 있는 MBS, MBB 이 등등은요. 전부 다 동일하지.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1번 CM은 그럼 참고로 있죠. 우리 이렇게 장난치는 이 책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문제 보니까 우리 거기 뭐 있으면 CM은 보니까 코얼방을 실현할 수 있죠. 앞에 뭐라 했어? 그럼 단기 투자자는요? 단기는요? 네? 단기는 콜방 안 됩니까? 네? 과거에 나왔던 문제고 31번에 이렇게 시험 나왔다고. CM은 장기 투자자들은 원하는 콜방어 가능하다.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보니까 단기는 안 된대. 그럼 말이 됩니까, 그거? 아니, 장기만 되고 단기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 그거. 다 하는 거야, 다. 응?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이렇게 나오니까 있죠. 이 모의고사 문제를 단계 놓고 안 된다 해서 맞다 써놨더라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기든 장기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CM은, 여보세요. CM은 당연히 사람들이 보통 뭐 채권 살 때 콜방 안 되면 앞에 단기 사겠지. 그죠? 그럼 장기는 그럼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콜방은 중요한 게 CM은 장기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낸 거지. 단기든 장기든 다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봤으면 됐어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리츠 할 거예요.